쓰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런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환경보호국으로 알려진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 억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에서 캐나다는 202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의 17%를 감축한 607메가톤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현황 연례 보고서를 통해 코펜하겐 협약에서 정한 감축 목표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캐나다 프레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720메가톤이었으며 2020년에는 734메가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환경정책장관협약에서 캐나다가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목표치 607메가톤을 127메가톤이나 넘어선 수치입니다. 캐나다는 협약 체결 후 2011년까지는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그 이유는 다시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720메가톤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127메가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법에 대해 자세한 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석유 및 가스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 법안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입장 발표만 되풀이해왔습니다. 전 환경장관 피터 켄트 씨는 2014년 중반까지는 이 규제 법안을 실현하겠다고 고언해왔지만 하퍼 정부의 새로운 환경장관인 리온 아굴루카구 씨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규제 법안의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타와의 공식 입장은 엘버타와 온타리오주의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업계와 2011년부터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야당들은 좀 더 시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탄소세와 탄소 배출량 거래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보수당은 집권 이후 이를 번번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방식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세나 탄소 배출량 거래를 거부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들에게 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섹터 규제 방식을 취해왔으며 화력발전 및 석탄 사용 부분을 줄이고 차량들에 대한 엄격한 배출 규정과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배출 규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석유 및 가스 생산업계와의 배출 억제 규정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1년 12월에 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의무 규정인 교토의정서 협약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엔이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탈퇴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2020년까지 미루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자발적인 약속을 협약하기 위해 모인 코펜하겐 협약에 캐나다도 서명함으로써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약속했었습니다. 남북 관계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서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많은 재외 교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상호 간 교류와 왕래가 어려운 상황은 분단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북 당사자 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축소된 가운데 북한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남북 간 평화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는 밴쿠버 한인이 있습니다. UBC 한국학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인 박경혜 교수입니다.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북한의 경제학자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교수는 현재 재직 중인 UBC 대학 내 북한과의 학술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경혜 교수는 북한과 남한에서 연달아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남북의 이해와 학문적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6일에는 평양에서 조선경제개발협회 KEDA와 UBC 캐나다 북한 지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철서 KEDA 부회장은 북한은 특별경제구역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특별구역은 행정기준이 도의 지위를 부여받고 법적 보호는 물론 여러 혜택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경제개방 의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북한 학자들과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경제 전문가 수십 명이 참가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했던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북한 경제포럼 의장인 브래들리 밥슨 씨는 경제특별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들과 규제 환경 및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대학의 한 교수는 이번 국제회의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의 성공적인 특별경제구역 경험들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일정을 마친 박경혜 교수는 10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학 중앙연구원 주최의 북미 지역의 한국학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박경혜 교수 이외에도 존 던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학센터 소장과 이상엽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센터 소장 등 현지에 내노라 하는 한국학자들이 모여 북미 지역의 한국학 연구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박 교수는 한국학의 잃어버린 고리라는 주제 발제문을 통해 한국학의 발전과 깊이를 위해 북한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학의 발전과 깊이를 위해 북한 학자들을 한국학 속에 포괄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혜 교수의 이 같은 노력은 캐나다는 물론 국제사회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 캐나다 전국지인 내셔널 포스트는 북한의 캐나다 교실 기사에서 북한과 UBC의 특별한 학술교류인 지식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내셔널 포스트는 기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KPP 프로그램은 매년 북한의 경제학 분야 교수들을 초청해 학술교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이 아닌 경제협력과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그녀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박경혜 교수가 3파 역을 맡은 KPP는 북미 지역에서 북한과 유일하게 체결된 학술교환 프로그램입니다. 김일성 대학 등 북한의 유력 대학의 경제 관련 학과에 있는 북한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6명 내외의 북한 교수들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UBC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영어를 익히고 경제와 무역, 비즈니스 등의 강좌를 직접 수강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포스트는 북한 교수들은 기숙사에 머물며 정규 과목을 수강하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생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고 강요의 시간이 날 때는 토론토까지 여행도 가고 은행 매니저와 기업체 임원 혹은 캐나다의 자유시장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경혜 교수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북한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먼저 학술 교환이 필요하다며 KPP는 상호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캐나다와 북한은 지난 2001년 장 크레티엥 총리 시절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에 캐나다가 적극 동참하면서 두 국가의 공식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BC 지역의 잦은 안개로 고속도로는 물론 출근길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짙은 안개 때문에 밴쿠버 국제공항의 항공기 출발 스케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4일 목요일 아침 밴쿠버 공항에는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대다수의 국내선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짙은 안개 때문입니다. 이 안개는 밴쿠버 공항뿐만 아니라 BC주 전역의 공항에서 오전 이른 비행기 스케줄을 늦추거나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24일에는 캐나다의 국내선들의 출발 시각이 평균 1시간씩 지연되면서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밴쿠버를 방문한 후 에드먼튼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한 승객은 비행기 출발 시간이 연기되어 하루 더 밴쿠버에 머무르기로 했다며 공항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계속해서 안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밴쿠버 공항 측은 이용할 비행기 스케줄에 변화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볼 것을 승객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출발하는 국제선에 비해 오전 늦은 시간에 출발하는 국제선은 스케줄 변동이 없지만 요즘처럼 안개가 오전 늦게까지 활주로에 영향을 줄 때는 정시 출발을 장담할 수 없다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밴쿠버 공항을 떠나는 항공기들의 출발 시간은 공항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시민들의 낮은 투표율이 계속되자 BC주 정치계가 젊은 층의 참여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투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BC주 총선은 53%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2009년의 주 총선은 51%의 투표율을 보여 과반을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투표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BC주 투표를 관장하는 일렉션 BC의 키스 아처 씨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는 젊은 층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나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6주간의 공식 논의 기간을 거쳐 12월 4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를 2014년 주정부의회에 상정해 온라인 투표 문제를 공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렉션 BC는 온라인 투표가 내년 중 있을 지역 투표 등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문화 채널인 옴니TV의 리포터 김 이머슨 씨는 온라인 투표는 결코 투표율을 높이지 못한다며 BC주의 낮은 투표율은 투표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계가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과의 소통이 부족하며 주민들과의 대화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투표가 실행될 경우 참여자들의 정보 보호가 필요하며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함께 보장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대 후반의 여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한 UBC 캠퍼스에 성폭력범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UBC 캠퍼스에 붙은 포스터들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몇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포스터입니다. 대부분 성희롱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여성에게 예의를 갖추고 다가가라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UBC 캠퍼스에서 만난 여학생들은 이 포스터들의 효과에 부정적입니다. 한 여학생은 성인식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오는 것이라고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포스터 내용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의식이 확대되자 UBC 대학의 보안 담당 부서는 학생회관에서 학교 내 여학생들을 위한 안전팁이 적힌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26의 식비로 일주일간 버틸 수 있을까요? 최근 여러 명의 도전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음식과 식비를 해결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이들의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2회 웰페어 푸드 챌린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단체 Raise the Rates BC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사회 초회계층의 음식 부족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며 올해의 주제는 일주일 동안 $26로 식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제나 드레블 씨는 예상보다 훨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번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드레블 씨는 연구를 위해 음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만나왔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이를 경험하기 위해 참가했다며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며 행사를 앞두고 큰 기대에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6만으로 일주일을 생활하는 이 도전은 드레블 씨에게 곧 악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장을 보는 것이 고역이었으며 제한된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게 완성된 요리를 먹는 것도 즐겁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드레블 씨는 일주일 동안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불행했고 도전이 끝나자 너무 행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그에게 분명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레블 씨는 음식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며 지난 일주일 동안 배고픔과 우울함뿐만 아니라 소외감도 느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달았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토론토 동포사회에서도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동포사회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을 꿈꾸는 조성용 연방자유당 공천 신청자가 지난 24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소울 카페에서 2013년 윌로우데일 멤버십 가입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윌로우데일 지역에서 연방자유당의 후보 공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조 후보는 윌로우데일 선거구에서 11개 신청자와 공천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11개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동포 3,000명의 지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교민들이 참석한 이번 조성용 공천 신청자의 멤버십 가입 행사에서는 신청자의 정견과 정치 소신을 발표하고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용 씨는 공천 후보자 투표 자격과 관련 윌로우데일 선거구에 거주하는 자유당원이라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공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천 투표에 참가할 수 있어 특히 14세에서 17세 동포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코키들람 시의원 선거가 내일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선거 전 양상으로는 각 후보 간 박빙 속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김봉환 후보도 지역민들의 성원과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시의원을 뽑는 코키틀람시 보궐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12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1명의 사퇴해 현재 11명이 경선 중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봉환 후보는 어제 중앙일보를 방문,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새삼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의 힘과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교민들이 성원을 보내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 후보는 교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나가 인사하고 있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사무실에는 7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화통화 및 가가오 방문을 통해 김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치러진 3번의 사전선거 결과를 보면 그리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6일과 19일 열린 1차, 2차 사전투표에서는 한인이 총 17명만 투표했습니다. 반면 중국계는 1차 투표에서 28명, 2차에서는 68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3차 사전투표에서는 한인이 37명, 중국계가 31명의 투표에 처음으로 한인 숫자가 중국계를 앞질렀습니다. 김봉환 후보는 교민들의 지지가 모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부인 김홍자 씨는 남편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교민들을 만났고 모두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투표용지에 벤 BH 김이라고 김봉환 후보가 명기되어 있으나 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후보가 있다며 투표 시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는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유권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BC주 거주 6개월 이상, 코키틀람시 거주 30일 이상입니다. 투표장에 갈 때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증명을 꼭 지참해야 하며 시민권과 운전면허증 혹은 집 주소가 적혀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